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알래스카에서 만난다는 거거든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사주고 원래 러시아 땅 알래스카. 이게 1867년도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720만 달러. 지금으로 보면 한 100억. 이게 왜 트럼프랑 알래스카 주지사랑 말이 다 되게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 말은 원래 모든 사람과 다 달라요.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이른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글로벌 정유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고 사업이 이미 실패했는데 전쟁 하나 터지거나 어딘가가 막히면 한국하고 일본은 끝납니다. 자, 네. 저는 알래스카 얘기를 조금 오늘 더 해볼까 싶은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우리 관세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알래스카 하면 북극곰이죠. 북극곰은 코카콜라죠. 코카콜라입니까? 네. 제로는 싫다고 하셨는데 이거 상표 다 뜯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글로벌 기업의 협찬과 후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네. 근데 여기서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하면 북극곰이라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야, 뭐 생각나세요? 정말 동생 네, 죄송합니다. 아니, 코카콜라 하면 뭐 생각나요? 아니 이렇게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카콜라 뭐 저도 생각나요? 북극곰 생각나요. 아유, 네. 요즘 애들이. 저 요즘 뭘 생각하나? 코카콜라. 아이돌 저는 뭐 이런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코카콜라의 그 행복한 크리스마스, 코카콜라가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한 건 대박 성공한 마케팅이거든요. 아니, 맞죠. 마케팅 이야기를 박사님 앞에서 아닙니다. 근데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콜라가 뚜렷하게 겨울에 덜 팔리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집중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옛날에 그 광고 보면서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가면 북극곰이 멸종되는 건 아니고 북극곰은 영원히 행복한 걸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생각이 삐뚤어졌어. 어쨌든 네. 알래스카로 다시 네, 돌아오면 알래스카에 가서. 알래스카 얘기가 최근 신문 지면에 좀 더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알래스카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왜 알래스카에서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가운데서 만나자. 네. 너희 땅, 우리 땅 하다가 옛날 옛날에는 우리 너희- 땅이었는데 지금 너희 땅. 어. 좀 굉장히 중립적이잖아. 그쵸. 네. 어쨌든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기자들을 알래스카 주정부가 좀 부른 것 같아요. 경제지들을 좀 불러서 출장들을 갔다 온 것 같고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러시아 땅 알래스카가 근데 이게 1867년도에 뭐 주고 바꿨다더라? 돈 주고 돈. 그때 되게 형편없는 네. 가격이야. 720만 달러. 720만 달러. 네. 지금으로 보면 한 100억. 한남더일 하나 주고 근데 이걸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요거 아니, 제가 챗GPT한테 GD가 살고 있는 물어봤어요. 한남더일 하나만 주고 알래스카를 그게 이제 1867년이니까요. 미안합니다. 1867년에 720만 달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니? 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런 계산은 잘해요. 네, 계산. 그러니까 그러면 16억 7천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20조? 예. 껌값 역시나 그래도 껌값이죠. 껌값이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세상에. 러시아는 왜 그렇게 싼 값에 미국이 이걸 넘겼을까? 캐나다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러시아는 싫고 크림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영향력은 적어지고 크림반 저 멀리 알래스카는 있는데 여기들 자기가 자꾸 다루기에는 별로 좋은 것도 안 나오고 뭐 그 당시엔 자원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몰랐죠. 썼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저거 영국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하고 친한 미국한테 돈 주고 파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에 미국에 이제 넘겼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거기서 자원 개발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인 요충지로 알래스카가 굉장히 러시아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이른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건데 북부에 있는 가스전에서 이걸 파이프로 남부로 연결해서 이 남부에서 수출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프로젝트. 근데 이게 총 3단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거. 1300km의 파이프라인. 2단계가 니키스키라는 이 남부 지역에 이른바 LNG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지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가스는 액화 시켜야 네. 싣고 갈 수 있으니까요. 액화 시설도 네.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는 이게 실행되기 시작하면 아예 가스전 있는 데다가 정제 시설을 제대로 지어 가지고
이 가스를 조금 더 고품질로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파는 거. 일단 채굴을 해야죠. 네. 네. 채굴은 이미 그 1단계 파이프라인 할 때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에서 채굴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 설비를 한다는 네, 게 쉬운 네, 일이 네.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얘기만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이 파이프라인을 안 만들면 사업성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개발해 봐야 그럼 어디다 팔 건데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대만 이런 데들도 참여를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김원장 선배 한번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발을 빼는 게 맞다. 왜냐면 그 전에 그 유명한 정유 회사 미국의 그 유명한 글로벌 정유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고 사업을 이미 실패했는데 엑선모빌이나 BP 같은. 네. 네. 근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지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 몇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측의 주장, 알래스카의 주장은 그때하고 시장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때는 이걸 개발해서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아래까지 남부로 내려올 때 수요처가 뭐 딱히 없었지만 지금은 예전에 알래스카에서 개발하던 가스전이 이미 다 고갈됐어요. 그래서 내수 수요가 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개발해서 아래 파이프라인까지 끌어오는 동안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내수 수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엑선모빌하고 BP가 개발을 하다 포기한 것은 그 당시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인가요? 10년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가가 막 뭐 $70 이상 막 가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라고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유가 폭락하고 막 이러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관둔 건데 그때하고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유가는 물론 바닥에 쳐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LNG 수요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LNG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수요조사처에 의하면 매년 5% 이상 평균 수요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2040년도 정도 되면 지금보다 수요는 한 40%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 수요에 대해서 알래스카가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운송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알래스카에서 가져가는 게 훨씬 싸다. 심지어 3분의 1 가격에 자기네들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사업을 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의 품질도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나마 조금 재밌는 것들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알래스카 주지사가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국하고 일본한테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래스카 주지사의 얘기는 한국하고 일본은 장기 구매 계약을 맺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도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아까 말한 그 LNG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LNG로 바꾸는 시설, 그러니까 액화로 만드는 시설 이런 것들은 대규모 투자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는데 이 파이낸싱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구매처가 확정돼야 된다. 그러니 이 파이프라인이 지어질 때 한국하고 일본이 장기 수요 계약을 맺어주면 자기네들이 그걸 바탕으로 파이낸싱을 받아서 거기다가 시설을 만들고 그럴듯하네. 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장기 수요 계약을 맺어주는 게 중요해라고 알래스카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논리가 맞다면 우리나라는 파이프라인에는 참여하면 안 돼요. 선배도 그때 얘기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철도가 다 놓여져 있는 곳에다가 철도 밑에 송유관도 있고 이 송유관 옆에 LNG 파이프라인을 묻는 거기 때문에 옛날보다 비용도 덜 들 거야. 그러니 그 전에 얘기했던 추산보다 그 정도거나 그 이상은 안 될 거니까 그래도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낼 테니 너네는 장기 수요 요거 좀 해줘. 우리가 한 3분의 1 가격에 공급할게. 근데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너무 안 정해진 게 많아서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파이프라인 건설보다는 장기 수요 쪽에다 맞추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그 이번에 알래스카 가서 취재한 사람들 얘기가 고정가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장기 수요를 만약에 하면 너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LNG 가격이 재밌습니다. 중동은 유가 연동으로 팔고요. 미국은 시장 가격으로 팔거든요.
원래 LNG는 중동에서 출발했으니까 원유 생산할 때 가스 나오니까 여기서 팔기 시작했고 나중에 미국 쪽에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제 이 두 가지 가격 차이가 생긴 건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원유 파는데 LNG 팔 때 보니까 가격을 매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야 이건 한뭐 유가의 한 15% 정도 받아서 팔자. 그래가지고 장기 계약을 주로 해요. 원유도 다 아시아 쪽에서 장기로 사가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갈 때 원유의 한 15% 정도에 사가라. 그래가지고 장기 공급을 맺으면서 만들어진 게 중동의 이제 LNG 판매 방식이에요. 그 우리나라 지금도 카타르랑 뭐 이런 데랑 살 때 다들 가격 거의 고정 가격으로 해서 몇 년간 얼마 이렇게 해서 맺거든요. 근데 미국은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나서 이 미국 일부 지역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한 곳에 뭉치는 데가 있어요. 헨리 허브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헬리오시티 있는데 아니요. 갑자기 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개 커다란 LNG 파이프라인이 다 뭉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일종의 허브가 되면서 거기에 모든 뭐 거래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헨리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공정 가격을 중심으로 선물 시장 현재 현물 시장 이런 것들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히 시장 가격 중심으로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냥 국제 계약도 다 그 시장 가격으로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사올 때는 다 시장 가격으로 사옵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죠. 변동성이 크다. 네, 변동성이 큰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익을 봐요. 미국에서 사오는 거는. 근데 중동은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 우리나라가 중동 쪽을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리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하고 싶었던 건데 미국의 압박이 늘어나고 미국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이 변동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는 고정 가격으로 해주겠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덥석 무는 게 맞을까? 나중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한테 또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사업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알래스카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마도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관세 협상할 때 1,500억 달러가 그 LNG 수입이라고 했었잖아요.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는 조선 프로젝트죠. 1,000억 달러가 LNG 수입인데 이거는 알래스카는 포함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알래스카에 뭐 만약 이게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추가 수요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자, 질문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보다 잘 아는 우리나라의 정유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은 왜 이런 걸 아는데 알래스카 주식사가 왔을 때 피해 다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너무 잘 몰라서. 아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방적인 미국의 주장일 뿐이지.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는 당연히 지금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싸게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다는 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급할 수 있든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 미국의 LNG 가스의 값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오는 우리가 중동, 뭐 오만, 카타르 이런 데서 갖고 오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갖고 오는 가스의 12% 일단 비쌉니다. 그다음에 김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멀어요. 그러니까 운송비도 조금 더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예. 상온에서 채취하는 가스조차도 중동산보다 비싼데 1년에 단 한 번, 한 달 바다가 얼지 않는 그곳에서 채취를 해서 1,4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그 비용을 가스값에 얹을 텐데 거기에 유지 비용도 들어갈 텐데 1,400km면 서울, 부산을 4번 그것도 뭐 지상에 못한 순록대가 지나가야 되니까 뭐 3m 위로 올려서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 빼고 그런 말 빼고 그 다음에 앵커리지 있는 그쪽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다가 액화 천연 그 액화하는 시설 터미널 건설하는 그 비용도 얹어서 해야 할 텐데 상온에서 채취하는 LNG보다 싸게 공급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 때문에 BP나 엑슨모빌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 두 번째, BP나 엑슨모빌이 들어가서 크게 망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쉐일 가스라는 복병이에요. 네.
셰일가스가 단가가 워낙 싸게 나오면서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아. 무슨 말이냐? 장기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김큐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PF 비용을 개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아서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수십조 원이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가 20년 계약을 한다고 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공적 금융기관들이 수출입은행들이 보증을 선다고 치죠. 펑크 나면 우리 세금으로 메운다는 뜻입니다. 그 20년 동안 기술 개발이 없어야 돼요. 기업들이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같지만 장기로 널리면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기업은 비용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 차라리 이런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가스 떨어졌어요. 네. 알래스카가 이제 가스 수입해야 돼. 기존에 김큐가 설명한 네. 것처럼. 가스전 거기 수요도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순천에 가스전을 개발하면서 한평 구례 쪽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있겠지. 구례 너무 우리 살기 좋아요. 내가 구례 상가를 갔다 아니 내가 고흥 상가를 갔다 오다가 정말 와 우리나라 진짜 넓은 나라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고 김큐 설명처럼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이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사업성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손짓 안 해도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넘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왜 트럼프랑 알래스카 주지사랑 말이 왜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 말은 원래 모든 사람과 다 달라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둘 다 이 자기 부인하고 하는 말도 달라요.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긴 한데 네. 트럼프는 생각 없이 무조건 밀어. 주지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지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그렇구나. 알래스카에 대한 뭐 물론 선배같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일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가야 되는 상황. 우리가 뭐 일본처럼. 당연히 관세는 FTA인데 0%가 맞죠. 근데 왜 15%를 받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하고 권력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관계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건 뭔가라는 걸 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반대 논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으로 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운송료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중동에서 올 때도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데 이렇게 호르무즈가 아니군요. 거기는 파나마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맞네. 파나마 운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만약에 그쪽에서 전쟁 하나 터지거나 어딘가가 막히면 한국하고 일본은 끝납니다. 정말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끝나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 중국은 러시아하고 파이프 연결돼. 러시아 거 쓰고 있지.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 자식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것도 이제 예전에는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 되게 좋았을 때 러시아에서 가스 가져온다 그랬어요. PNG라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LNG 가져오는 거 PNG라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 대경도 갔었거든요. 중국 대경에서 러시아에서 그쪽으로 파이프라인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해서 북한 통해 가지고 온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야, 그 가스전 북한이 뭐 이게 잠그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우리하고는 이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그렇다면 북극 항로 얘기 계속 나오고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고 점점 북극 쪽에 그쪽에 얼음은 녹고 있고 장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쪽에 사업성은 있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언젠가는 생산해서 가져올 건데 그러면 거기에 어쩔 수 없다면 발을 담그면서 최대한 우리가 아까 손실을 줄이고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뭐 그게 하나 써주는 거죠. 만약에 개발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쓸 때도 전략적 모호성에 따라서 잘 써야 돼요. 우리는 그렇군요. 알래스카를 좋아해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0억 달러를 미국의 에너지를 4년 동안 사오면 1년에 250억 달러를 사오잖아요. 이번에 한 약속 중에 제일 잘한 거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230억 달러를 사오고 있어요.
근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사줄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우리 에너지를 또 이거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를 또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니까. 네, 우리는 정말 거기에 박수 쳐주고, 이 진짜 잘한 거거든요. 이런 게 어차피 사올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거는 그 가격 얘기인데 중동이 아까 유가에 연동해서 LNG 가격 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점점 미국 시장 가격하고 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장 가격 자체가 별로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냥 한 유가에 한 15% 받자 이랬다가 점점 지금은 가격 한 차이가 줄고 있구나. 17에서 18%로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야 밖에서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싸게 받아 이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가격으로 갈 것 같아요. 중동도.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여기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근데 뭐 여기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가격은 수렴한다. 시장 가격하고. 그렇게 되면 이 차이가 별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는 결국에는 운송비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결국엔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가격만 똑같다면 사실 중동 지역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더라. 중동도 절대 가깝지 않아서 미국에서 사오는 게 더 좋을 텐데. 네. 근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극한 지역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지 못한 그런 또 변수들도 많을 거예요. 기업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말 너무 공감하는 게 시간에 따라 그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는 되게 좋은 그래서 말인 것 같습니다. 20년 계약하는 거 이런 거 기업들은 결국 이제 국가가 보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참, 네. 그럼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어쨌든 네. 시나리오를 잘 짜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같은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북극곰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직 만나보질 못해요. 제가 인터뷰 한번 하고 와서 네. 우리 오늘의 인터뷰 대상은 북극곰과 샘 올트먼인 걸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 경제 맛집 이수진, 김원장 기자였습니다. 네, 김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